서울 도착 5분 만에 러시아 부호들을 경악시킨 한국의 일상, 그 진실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붙잡고 외쳤다. 순간 소란스럽던 주변이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평균 자산 2조 원, 모스크바 상류층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노인들은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대한민국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지의 동방 국가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나라. 그러나 한국 땅을 밟은 지 불과 5분 만에 왜 공항은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으며 그들은 왜 도착하자마자 러시아의 가족들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야만 했을까? 이것은 평생을 닫힌 세계에서 살아온 18명의 노인들이 한국의 일상이라는 마법에 걸려 인생관이 송두리째 뒤바뀐 경이롭고 감동적인 여정의 기록이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그날, 공항 소동의 진실이 지금 바로 공개된다. 할아버지, 거긴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손자의 애절한 만류도 소용없었다. 러시아 최상위 부호 계층에 속하는 18명의 노인들이 돌연 한국행을 강행했다. 평균 자산 2조 원 이상, 평균 연령 75세.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모스크바를 떠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가족들은 왜 그 멀고 낯선 아시아의 섬나라에 가시려는 겁니까? 라며 극구 반대했지만 그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18명의 노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걸음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게 대체... 잠시 후 그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아들아, 지금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내가 사진을 찍어 보낼 테니 직접 보거라. 직접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할 게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러시아 여행 전문가 올가 페트로바 여사가 직접 기록한 그 경이로운 일주일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가 페트로바입니다. 모스크바에서 20년간 VIP 여행 전문가로 일해왔죠. 며칠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18명의 러시아 초고액 자산가 노인들을 모시고 한국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평균 연령 75세, 대부분 평생 모스크바를 떠나본 적 없는 분들이었죠. 출발 전부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견디실 수 있을까? 낯선 아시아의 아열대 문화에 적응하실 수 있을까? 내내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완벽한 기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78세의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밤중임에도 공항 전체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의 공항은 밤 11시만 넘으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직원들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는 다음날 아침에나 시작되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모든 안내 데스크에는 직원들이 친절한 미소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청소 담당 직원들은 승객이 지나간 자리를 즉시 순회하며 바닥을 관리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화장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한 청소 아주머니께서 화장실로 향하는 승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편히 이용하세요라고 상냥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일행 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공항 청소부가 왜 저렇게 인간적으로 인사를 건네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군. 저 역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더 큰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단체 관광객임에도 공항 직원들의 태도는 한결같았고 심지어 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 직원이 순식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노인들의 연세를 고려해 느리고 정중한 말투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숙소 안내부터 다음날 일정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몇 번이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여행업에 20년간 종사했지만 이렇게 인간미 넘치는 서비스는 처음 경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앞에서는 또 한 번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 있으면 직원이 즉시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화면에는 러시아어를 포함한 각국 언어가 표시되었습니다. 시의원 출신의 한 할아버지는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한 후 제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매우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군. 모스크바에서는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는 기술인데 한국에서는 완벽하게 일상화되어 있다니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수화물의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짐을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일이 허다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였고 모든 수화물은 추적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분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제조업에 종사했던 한 할아버지는 이 시스템의 효율성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면서 노인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대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은 편안하고 넓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외국인 손님인 것을 알고 간단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설명하며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고속도로는 환하게 밝았고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둡고 위험한 분위기의 모스크바 밤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 진입한 후 일행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간판 불빛이 거리를 대낮처럼 밝혔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밤 10시 이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젊은 여성이 혼자 인도를 걷고 있는데 전혀 불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일행 중 한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성이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야. 다른 이들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고층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바라본 야경은 숨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도시보다 활기차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30분.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순댓국집이 눈에 들어왔고 편의점에도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체크인할 때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노인들의 연세를 고려해 조용한 층에 객실을 배정해 주었고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과 주변 시설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이군.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왔을 뿐인데 이미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분들과 함께 겪게 될 일들이 기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경이로움을 선사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기엔 몇 시간 후가 더 정확하겠네요. 아침 6시쯤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을 설친 노인들이 일어나신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난감했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아침 8시 이전에 영업하는 가게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호텔 프런트에 문의하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옆 골목에 24시간 영업하는 전통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라 7분의 노인을 모시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조깅하는 시민,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모스크바의 새벽은 고요하지만 서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듯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증기와 구수한 향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미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신문을 보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은행원 출신의 한 할아버지는 메뉴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약 1만 원, 김밥 한 줄이 약 4천 원. 러시아 물가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주문을 받는 사장님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메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노인들이 드시기 편한 음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사람을 위해 맵기를 조절해 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주문한 지 5분 만에 모든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순댓국, 김밥, 그리고 각종 반찬들. 노인들은 처음 보는 한국의 아침 식사에 호기심과 걱정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순댓국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한 숟갈 떠먹더니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맛이 매우 깊군. 돼지고기와 순대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그는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이런 가격에 이렇게 맛있고 든든한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부르게 먹은 총액이 8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잔돈까지 정확히 거슬러주며 또 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물어보며 다른 추천 음식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런 특유의 정은 모스크바의 평범한 식당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곳의 점원들은 보통 무뚝뚝하고 서비스도 느립니다. 가게를 나온 후 노인들은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까지 좋다니.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간식을 사고 싶다는 분이 있어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장은 크지 않았지만 백화점처럼 밝고 깨끗했으며 상품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를 보내고 공과금을 납부하고 심지어 ATM 기기에서 은행 업무를 보거나 티켓을 예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가게들은 간단한 식료품만 팔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마치 만능 생활 거점 같았습니다. 노인들은 각자 좋아하는 간식을 고르며 한국의 과자와 음료를 신기하게 구경했습니다. 특히 바나나 맛 우유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본 적 없는 조합과 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산대에서는 또 한 번의 감탄. 계산은 매우 빨랐고 점원도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싫은 내색 없이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한국 방문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며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24시간 편리한 나라로군.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그는 놀라워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청결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매우 깨끗했고 이른 아침부터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모스크바는 관광지만 깨끗하고 주택가는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호텔 로비로 돌아오자 다른 노인들도 모두 일어나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다 온 우리를 보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새벽 순댓국집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부러워하며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의 순댓국 경험은 모두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오전 9시쯤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대형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 MRT로 이동하는 것 또한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대부분 평생 개인 기사가 운전하는 차만 타왔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일행은 깜짝 놀랐습니다. 역 내부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렸고 벽에는 낙서 하나 없었습니다. 어둡고 낡은 느낌의 모스크바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지하인데도 환기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 쾌적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승강장은 한산했지만 그곳 사람들의 행동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 바닥에 그려진 대기선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전자 안내판을 보던 노인들은 감탄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도 엔지니어 출신의 한 할아버지는 손목시계를 보며 열차가 정말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 양옆으로 비켜섰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나온 후에야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먼저 타려고 다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객차 안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우 깨끗했고 좌석에는 낙서 하나,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손잡이는 반짝였고 냉방은 쾌적했으며 소음도 적어 대화하기 편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된다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으로 러시아의 가족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은 역을 지날 때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민족을 배려하는 시스템이었죠. 몇 정거장 지나 한 임산부가 탑승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 3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심지어 서로에게 먼저 앉으라며 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임산부가 감사 인사를 하고 한자리에 앉자
남은 두 젊은이는 그대로 서서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78세의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리를 뺏으려 싸우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그는 한국 젊은이들의 배려심이 얼마나 깊은지 느꼈다고 했습니다. 차 내 분위기도 특별했습니다. 대화하는 사람들은 모두 목소리를 낮췄고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었죠.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공공장소 예절이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 있었습니다. 목적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일행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지하철 탑승 경험만으로 한국 사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요. 지상으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경치에 일행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넓은 강과 양옆의 푸른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 숲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등 다양했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공공운동시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강변을 따라 설치된 기구들을 이용해 운동하고 있었는데 안내판을 보니 전부 무료였습니다. 노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운동하려면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야 하는데 이곳은 무료라니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허리 돌리기 기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72세의 한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이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손짓발짓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를 통해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걷다가 또 다른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공 자전거 시스템 따릉이였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교통카드로 쉽게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서울의 따릉이는 곳곳에 정류장이 있어 정말 편리해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하고 배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워 봉투에 담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무원 출신의 한 할아버지는 시민의식이 정말 높군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도 특별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시민들도 정확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분리수거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의식 수준을 엿볼 수 있었죠. 점심때가 되어 공원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강변에 앉아 먹었습니다. 아무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모두 쓰레기를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원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니. 러시아 공원은 주말만 되면 쓰레기로 가득한데 이곳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원 관리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공원은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혼자 조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인이 혼자 공원에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안전하다는 증거니까요. 오후가 되어 공원을 떠나면서 노인들은 공원에서 본 풍경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행 중 한 분인 74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기에 저는 당황해서 즉시 호텔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걱정이 앞섰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는 순간 그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환자 분류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파악했고 놀랍게도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즉시 배치되어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스크바 병원에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즉석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국제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접수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환자 정보 입력, 신원 확인, 진료과 배정까지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보험 서류를 확인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립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응급실임에도 시설이 호텔 로비처럼 쾌적했습니다. 깨끗한 의자, 밝은 조명, 조용한 분위기가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주었습니다. 붐비고 시끄러운 모스크바 응급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기청정기와 적절한 온도 조절 덕분에 환자들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진료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처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해외 연수 경험이 있어 간단한 러시아어 인사를 건넬 줄 알았습니다. 환자의 긴장감이 순식간에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기존 병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심지어 러시아에서 복용하던 약과의 상호작용까지 검토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차례로 진행되었고 모든 검사가 1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곳의 각 검사실에는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방사선사들도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고령의 환자를 배려해 검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되었고 의사는 컴퓨터로 즉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진단은 신속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은 경이로웠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여행의 피로와 시차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내주면서 러시아로 돌아가서도 계속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선택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모스크바 병원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었죠.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약사 선생님이 영어로 복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납 과정에서 최종적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각종 검사, 처방약까지 모두 합쳐 총액이 약 40만 원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의료 접근성 면에서 한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함께 갔던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접수부터 퇴원까지 총 2시간이 걸렸다고. 모스크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료진의 전문성과 친절함이었습니다. 환자 본인도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외국인인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준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노인들이 쇼핑을 하고 싶어 하셔서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상업과 역사,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죠. 지하철역에서 내려 거리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말이라 더욱 붐볐습니다. 찻집, 한약방, 창의적인 잡화점이 늘어서 있었고 노인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여성 노인들은 먼저 화장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마스크팩과 기초 화장품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점원은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용해 볼 수 있는 제품이 많았고 노인들은 신기해하며 제품을 테스트했습니다. 점원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사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고령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특별히 찾아주는 세심함도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딸, 며느리, 친구들의 선물까지 잔뜩 샀습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은 정말 좋군. 러시아에서 같은 제품을 사려면 가격이 2배는 될 거야 라며 만족해했습니다. 인사동 거리에서 간식을 사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호떡을 맛본 노인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콤하고 뜨거운 꿀과 견과류가 입맛에 잘 맞는 듯 했습니다. 전통 떡에도 신기해하며 한국 특유의 길거리 음식 문화를 즐겼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상품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이 디자인된 티셔츠, 전통 문양의 손수건 등 없는 게 없었습니다. 노인들은 집에 가져갈 선물을 골랐습니다. 가게 주인은 외국인 손님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며 한국을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절함에 노인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노포 오래된 가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노인들이 회덮밥과 한식을 먹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 보니 외국인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메뉴판에는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화려한 회덮밥이 나오자 노인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색감이 정말 아름답고 재료도 매우 신선했기 때문입니다. 점원이 먹는 법을 알려주자 노인들은 즐겁게 따라했습니다. 맛 또한 훌륭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근처의 조계사를 방문했습니다. 유서 깊은 건축물을 보며 한국의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조용히 건축물과 단청을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절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면서 며칠간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경험이었다고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어.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꼭 다시 와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노인들은 오후에 공항에 가야 해서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호텔을 떠나기 전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일주일간 정이 든 직원들과 서로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의 분위기는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대감은 만족감과 아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새기려는 듯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1년 안에 꼭 다시 올 거야. 다른 이들도 동의하며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첫 발을 내딛던 곳이지만 노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기대감은 작별의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김부터 한국 과자, 홍삼까지 다양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면세점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한국 컵라면을 한 상자 사면서 러시아에서도 한국의 맛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샀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노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에 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좋아서 떠나고 싶지 않아. 탑승구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18명 전원이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배운 유일한 한국어였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노인들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국과의 이별이 정말 아쉬운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75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야.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의식,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긴 비행시간 동안 노인들은 서로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24시간 편의점을, 어떤 이는 지하철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할아버지는 내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칭찬했습니다. 인사동에서 쇼핑했던 할머니들은 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게도 이번 여행은 특별했습니다. 가이드로 20년간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손님들이 이렇게까지 만족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노인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깨끗한 모습, 지하철의 질서, 한강공원의 풍경까지 내용은 풍부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친구들은 모두 한국이 그렇게 발전하고 인간미 넘치는 나라인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대부분 자신도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새벽 2시 순댓국집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성이 혼자 편안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안전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 후 제가 일하는 여행사에는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의 친구나 가족들로 직접 들은 경험담에 흥미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예약량은 평소의 3배를 넘어섰고 한국 여행 상품은 즉시 매진되었습니다.
우리 여행사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의 다른 여행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에 다녀온 노인들은 모임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국의 장점을 설명한다고. 공항 시스템, 교통 시스템, 의료 서비스부터 시민 의식까지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요.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도 우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 힘들다고요. 여행 일정 문의, 숙소 추천부터 병원 정보까지 온갖 질문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일행 중 몇 분은 실제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손주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국 의료진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동에서 쇼핑했던 할머니는 온라인으로 한국산 제품을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마스크팩과 식품을 계속 구매하며 주위 친구들에게도 추천한다고. 저도 이 일을 계기로 한국 전문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인들에게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배우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년 세대에게 한국은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여행은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 20년 여행업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시 함께했던 노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모두들 한국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다며 언젠가 꼭 다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작은 여행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가진 힘은 단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러시아인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스크바 노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